안녕하십니까. 행정사실목본 구하수입니다. 오늘은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펼쳐보시고 거기 이제 9번에 대표적으로 9번을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주식 매수 가액의 산정. 자, 상정 뭐라고 써놨어요? 결정 신청 등 사건이라고 써놨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식 매수 가액의 대표적인 상정 결정 신청 사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요 가짜라고 그랬죠. 가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총하고 금하고 가액. 그래서 총금 가액. 우리가 대표적으로 총자, 금자, 각자, 액면 요거는 뭡니까? 반드시 우리가 서면으로 신청을 해줘야 되겠죠. 서면 또는 알라나 총금, 가액은 반드시 서면이다. 총금, 가액 기억해 두시고 자, 대표적으로 이제 128페이지 밑에 가니까 사항을 한번 보죠.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특정한 경우에 회사에 대해서 자기 소유분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되고요.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고납입한 금액은 회사의 입장에서 자본권이지만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금이 됩니다. 따라서 주주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인정돼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주식 양도와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의미죠. 그래서 회사라는 게 있어요. 회사는 주주한테 뭘 줍니까? 대표적으로 주권을 주게 되죠. 주권이라는 걸 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주주는 거기에 대해서 뭘 줘야 됩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이걸 투자의 목적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납입금을 주게 되죠. 그러면 납입금 측면에서 회사는 뭐예요?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자본이 되는 겁니다. 자본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주주가 이제 투자의 해소 목적으로 주주는 대표적으로 뭘 준다라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주식의 양도라는 게 있고요.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주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의 자본을 해소할 때 이 법원이라는 걸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 회사한테 주식을 매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됩니다. 청구권을 우리가 법원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상사 비송 사건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주식 매수 가액의 산정 결정 시권 사건은 대표적으로 이런 어떤 사항이 전개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129페이지 보니까 양도 승인 청구라는 게 있고 양도 상대방의 지정 청구가 있고요. 3번에 지정된 자의 매도 청구권, 4번에 매도 가액의 결정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5번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129페이지 반가로 5번에 보니까 영업, 양도, 합병 등을 할 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의 경우 영업, 양도, 합병 등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료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되며 주식의 매수 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서 결정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해서 매수 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매수 청구권이 하나 발생함으로써 이 주주에 대해서 가액을 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그래서 130페이지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반드시 이제 한번 숙제하도록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이제 가나리 문제가 발생하죠. 가날. 두 번째 이제 신청인과 관련돼서 신청인. 대표적으로 이제 신청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리 및 재판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오라고 그랬죠. 심리 및 재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이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기타 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이제 상사 비송 사건이 있고요. 자, 민사 비송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단독 판사라는 게 있고요. 자, 지방법원 합의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민사 비송 사건은 원칙이 뭐예요? 바로 단독 판사고 A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되겠죠. 근데 상사 비송과 관련돼서 원칙이 뭡니까? 지방법원 합의부가 되죠. A적으로 이제 뭐예요? A적 측면에서 이제 상사 비송은 대표적으로 단독 판사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영업소 폐쇄 사건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A적으로서 대표적인 단독 판사가 관할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관할은 그러면 원칙이 뭡니까? 지방법원 합의부다. 그러면 130페이지 맨 위에 지방법원 합의부 줄쳐놨어요. 자, 신청인은 주식을 향대하는 주주 또는 매수 청구권, 주식을 매수 청구한 주주 또는 회사, 지배주주 또는 소수 지배의 신청에 의하며 신청인과 관련돼서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신청 방식은 우리가 신청은 이제 서면 또는 말로 하지만 총금 가액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신청 방식이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서면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놔야 됩니다. 자,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수 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진술 나왔다. 진술에 대해서 자,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한다.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대표적으로 심리 및 재판에서 이유를 붙인 결정 불러봐요. 지금 정도는 이제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렇죠. 건전 또 대표적으로 적시한 거.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죠. 자,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때는 자, 집행검전이라든지 적시한 거, 그 다음에 집행정지의 효력. 이때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우리가 해주죠. 그러면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바로 의견과 진술을 들었을 때, 의견 진술은 자, 대표적으로 의견. 진술. 그래서 이제 진술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 심판,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재판이죠? 이유를 붙인 결정.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한다. 자, 불복 방법에 대해서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항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적시 항고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거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돼버리면 우리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돈과 관련된 사건이죠.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기타 문제에서 집행정지 효력과 관련돼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잠시 집행을 정지해놔야 돼요. 그러면 주식 매수 가액 산정 결정 신청 사건 등과 사건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요 세 개를 기억해둬야죠. 서면, 이유를 붙인 결정, 집행정지 효력.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자, 심판과 관련돼서 우리 기억해 주죠. 자, 신주 발행. 무효로 신인하여. 자, 신주주가 받을 금액, 신주주가 받을
받을 뭐예요? 금액 정감 신청 사건. 자, 받을 금액 신주 신청 사건. 참 길죠, 제목 자체도. 신주 발행 무효로 인해서 신주가 받을 금액 정감 신청 사건.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 10번과 관련돼서 130페이지 한번 사항을 한번 보죠. 자, 131페이지 나와 있네요. 신주 발행이란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 자, 신주 발행에 위법하거나 현장 불공정한 경우에 신주 발행 무효의 원인이 되면 신주 발행 무효로 판결이 확정될 때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해서 납입한 금액을 반환해야 되며 반환할 금액이 신주 발행 무효 판결 확정 시 회사의 재산 상태에 비춰 현저하게 부담한 법원은 회사 또는 순주주의 청구에 의해서 그 금액의 정감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떨어지네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런 이제 개괄적인 의미가 이제 발생이 돼야죠. 바로 이제 신주 발행. 한번 우리 사항을 한번 어떤 사항인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신주 발행. 자,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누구한테? 신주 발행과 관련돼서 신주 발행. 여기에 대해서는 회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이제 회사가 이제 신주 발행을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떤 행위 전개돼요. 바로 주주와 관련돼서 그러면 회사는 주주한테 뭘 줍니까? 대표적으로 주권을 주게 되죠. 주권을 주게 되고 여기는 이제 주주는 뭡니까? 회사한테 납입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주금 납입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주주는 대표적인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투자가 되고 회사에 대해서는 뭐다? 자기 자본이 형성이 돼 들어가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주금 납입 반응과 관련돼서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주금 납입과 관련돼서 우리 납입 반응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으로서 주금 납입을 반환하게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지 5천원이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한지 5천원. 여기에 대해서 그만 주금을 납입하게 되고 이제 납입금을 반환하게 되는데 회사는 어떤 측면입니까?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는 뭡니까? 회사는 적게 주려고 그래요? 많이 주려고 그럴까요? 회사는 이제 적게 주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주주는 많이 받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다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돼도 신주 발행 우여로 인해서 신주주가 받을 금액 신청 사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법원이 개입되게 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사항이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사항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131페이지 이제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자, 관할 법원입니다. 자, 관할 법원에 대해서는 뭡니까? 바로 상사 비송 사건과 관련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되고요. 자, 신청인은 대표적으로 회사 또는 신주의 주주가 되고 신청 방식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비송 사건 절차법에 따라줘야 되고요. 자, 신주 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내에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심리 및 재판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게 있죠. 바로 4번입니다. 법원은 재판 전 이사와 감사의 진술입니다. 진술을 들어야 되며 대표적으로 진술을 들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한다. 그래서 특히 가로 5번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 두시고 불복 방법에 대해서는 적시한 거, 맨 마지막 제줄에 있죠. 그래서 적시한 거. 자, 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쓰면 뭐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정지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항구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그래서 132페이지 가로 2번에 집행정지 효력과 관련돼서 밑줄을 딱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주 관행 무효로 인해서 신주주가 받을 금액 증감 사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하나는 뭐 지방법원 합의문은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술에 대해서 진술을 들었다면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하며 두 번째는 집행 정지 효력이 있다라는 것.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회사 해상 명령 신청 사건이죠. 해산 사건과 관련돼서 해상 명령 신청 사건. 자,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해가 보이죠. 해. 그래서 해 그럼 뭡니까? 대표적으로 청산, 해산, 가태료. 그래서 가태료 사건. 그래서 청해가. 이거는 이제 법원이 우리가 이제 개시할 수도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청산과 해산과 여기에서 가태료와 관련돼서는 오직 법원이 우리가 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해가 이 점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해상 명령 사정 신청 사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회사 측면에 대해서는 해산을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두 가지 해산이 있죠. 자로 자발적 해산이 있고요. 자, 자발적 해산. 대표적으로 또 무슨 사건이 있어요? 강제적 해산 사건이 있죠. 강제적 해산이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인 해산과 관련돼서 자발적 해산, 강제적 해산. 그러면 사항을 보시죠. 132페이지. 자, 사항을 보시면 회사의 해상 명령이란 공익상 회사의 존속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일 때 두 번째,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할 때, 잠시 쉴 때 세 번째,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할 때 법원은 이해관계나 검사의 청구에 있어서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상을 면할 수 있다. 자, 해상 명령 제도는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회사의 설립에 의원해서 취하고 있는 진책주의 수반하에 생기는 부당한 결과를 조정하고 그 피해를 시정하는 사후제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관할 대표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다. 자,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금이죠. 이해관계는 검사는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검사의 청구, 해상과 관련돼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죠. 공익의 대표자로서 나서라 이런 의미에서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A적 측면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밑줄 하나 끊었어요. 또는 법원에 직권해야 한다. 그럼 법원의 직권은 대표적으로 청해가, 정산, 해산, 가태료 사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의미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신청 방식은 법률에 특별한 방식이 없으면 대표적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줘야 되고 심리 및 재판 나와 있죠. 공고, 대표적으로 해산제의 보전 처분, 담보 제공, 이해관계는 신분과 검사의 의견에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로 5번과 관련돼서 재판은 대표적으로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재판을 한다. 거기에다 줄다 확정하세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자, 불법 광고와 관련돼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항고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제출에 집행 정지 효력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사회적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을 정지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산되면 더 일으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33페이지에 집행 정지 효력이 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 자,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 부담은 대표적으로 이제 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걸 밑줄을 닦아놔요. 자, 등기 여부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해산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기분 좋을 일이 없죠. 그래서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그 정도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사 해산 명령 신청 사건, 대표적으로 자발적 해산과 강제적 해산이 있다. 자, 12번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게. 애국회사.
회사 대표적으로 영업소의 폐쇄 자,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 명령 사건. 여기에 가장 큰 문점이 하나 있죠. 되게 대표로 바로 단독 판사라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135페이지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폐쇄를 명하게 된 애국회사 영업소 소재지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지방법원 관할로 한다. 이게 포인트죠. 신청인은 예강인 또는 검사의 청구 이금이고 자, 심리 및 재판, 회사 명령 신청 사건의 경우와 동일하며 등기 촉탁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애국회사 영업소 폐쇄 명령 사건 관련돼서는 이게 하나의 큰 원점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단독 판사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식 매수 가액의 산정 결정 신청 사건. 그다음에 이제 신주 발행 무효로 인해서 신주주가 받을 금액 정감 신청 사건. 자, 회사 해산 명령 신청 사건. 애국회사 영업소 폐쇄 명령 사건. 대표적으로 단독 판사가 관할로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우리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136페이지를 우리가 펼쳐보죠. 자, 청산인 성인 신청 사건. 자, 청산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자, 민사 비송 사건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한번 선임 신청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 사항을 한번 보고 결론만 내리면 되겠네요. 자, 청산 선임 신청 사건의 논하시오. 어드바이서 유죄와 관련돼서 있고요. 자, 136페이지 사항을 보죠. 자, 1차적으로는 자치적 선임, 2차적으로는 해산 전 회사의 업무 집행 기관이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의한 청산인이 없으면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게 된다. 자, 대표적으로 한명회사, 유한회사 책임의 청산인은 총사원의 과반수 결의로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함책임 사반의 과반수 결의로 선임하고 청산인 선임이 없을 때는 업무 집행 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명 유한책임회사, 대표적으로 합자회사가 있죠.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정간에 청산인의 규정이 있으면 우선 이에 의하고 자, 정간의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 사원총회의 청산인을 선임하면 그 사람이 청산인이 되며 정간의 규정이 없고 또 주주총회 사원총회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때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그 이사도 없는 경우에 법원에 청산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에 대해서 청산인 선임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번의 주식회사의 경우, 2번은 이제 유한회사의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네 번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애국회사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있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청산인 선임 신청과 관련돼서 꼭 잡아둘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137페이지 관할법원과 관련돼서 137페이지 그걸 꼭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명회사 합작세의 청산에 대한 사건, 회사 본점세제의 지방법원으로 간다. 그래서 이때는 외국인 영업소 폐쇄 사건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한명회사 합작회사에 대해서 여기 가로 1번이 있고요. 대표로 가로 2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합자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와 관련돼서 그러면 거기 이제 가로 2번에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죠. 유한회사와 관련돼서 여기가 대표적인 여기는 뭐가 됩니까?
원칙이 되고 여기에 대표적인 A적 측면이라는 거. 원칙과 A적인 관계. 그렇다면 거기 137페이지 맨 밑에 가로 2번 주식회와 유한회사의 정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 본점 소재의 지방법원 관할로 하며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지방법원 합의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명회사 합자에서는 대표적으로 지방법원 관할 그러면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즉 단독 판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영업소 폐쇄 사건과 대표적인 관계로서 이 관계에서 우리가 좀 우리가 숙지해놔야 됩니다. 137페이지 하단부에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청인은 이제 각 회사의 법원에서 청산인이 선정된 원인에 따라서 각각 신청인이 달리되며, 자 신청 방식 심리 재판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역시 비송사건 절차법이 정한 일반 원칙에 따라줘야 되고요. 자 불복 방법과 관련돼서 청산인 선임 재판에 대해서 불복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자, 보수 지급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죠. 자, 청산인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민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가 보통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상에 이제 공짜로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수 지급과 관련돼서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 회사로 하여금 이에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액은 이사 감사 의견을 들어 법원이 되겠다. 의견을 들어 그럼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지급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등기와 관련돼서는 청산인 선임될 때 선임된 날로부터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등기와 관련된 기타 문제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청산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를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청산인 선임 신청 사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한명회사 합작회사 이거는 대표적으로 단독 판사가 하게 되고. 자,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 사건과 관련돼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관련돼서는 요거는 바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청산인이 선임 신청 사건이 들고 선임의 반대말은 해임이겠죠. 그러면 자, 청산인 해임 신청 사건.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선임과 해임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동일하겠죠. 그럼 사항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관할법원 거기도 마찬가지죠. 한명회사 합작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해상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관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임 신청 사건과 해임 신청 사건 대표적으로 이거는 똑같은 논리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신청인이죠. 자, 한명회사 유한회사의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책임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의 기타 이해관계인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의 경우는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사원의 신청에 의해서하고요. 자, 신청 절차,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는 비송 사건 절차법에 따르고, 자, 이제 불복 방법에 대해서는 역시 해임도 불복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해임하게 되면 뭐예요? 법원의 등기 여부와 관련돼서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거.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청산인 선임 신청 사건, 청산인 해임 신청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본 게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8페이지 자, 주식 매수 가액의 산정 결정 신청 사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되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신주. 자, 금신주 발행물을 내서 신주주가 받을 금액 정감 신청 사건. 이것도 우리 주식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럼 11번과 관련돼서 해산 명령 신청 사건.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신청과 관련돼서 신청인 청해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청산, 해산, 가태료 법원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검사가 또 청구해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꼭 좀 확인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 134페이지 12번째 애국해서 영업소 폐쇄 명령 신청 사건은 대표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해준다라는 것. 단독판사. 그래서 135페이지 지방법원 관할 그걸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청산인 선임 신청 사건과 해임 신청 사건에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서면 한 명에서 합작해서는 단독판사, 주식회사 요한에서는 지방법원 합의와 관련돼서 이것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제일 뭐를 봤어요? 자, 행정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자, 비송사건 절차법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비송사건 총칙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민사 비송사건을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봤고, 대표적으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상사 비송사건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태료 사건과 관련돼서 가태료 사건. 자, 가태료 사건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거는 시험에 이미 출제가 돼서 출제 경향 떨어졌으나 우리가 가태료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제3편 행정심판법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한번 좀 쉬었다가 몇 페이지를 볼 거냐 하면 자, 141페이지 제4장 가태료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